혹시 재혼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망설여지시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셨거나 최근에 이혼하셨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재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정 문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핵심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인생 후반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의 결정을 너무 서두르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아직 생각 중이시라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60세 이후 재정 현실은 달라집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을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혼은 법적 재정적으로도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자금,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남겨줄 자산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결혼 생활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들어섰다가 오히려 재정적 미래가 꼬여버리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 배우자의 가입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재혼 후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마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재혼 시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새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은퇴자금과 상속계획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까지 모두 얽히게 됩니다. 공동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혼이나 사망 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재혼이 그들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은 자녀에게 남기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재혼 후에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달라져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씨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을 거라 믿었지만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예상보다 적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족들과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법적 절차까지 조율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재정 전문가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 은퇴 준비, 그리고 자산 이전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길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로맨틱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재혼 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할 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사가 함께 얽힌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분명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지만 가족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의 전통과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각만큼 매끄럽게 하나로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혹은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 전통이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이기 마련이죠. 어떤 자녀는 새 배우자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자녀는 의심과 서운함 혹은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 오랫동안 긴장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의 중심이자 든든한 조부모로서 역할을 해오셨다면 새 배우자의 등장 자체가 손주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손주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손주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전통과 기대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혼이 상속과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새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 계획을 변경해서 부모님의 유산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평생의 수고가 온전히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자녀들은 상속 문제,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새로운 집 문제까지 연달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자녀들의 사랑을 믿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혼 생활이 가족의 조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재혼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녀들의 우려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만난 동반자와의 행복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시기에 달라지는 감정적 기대와 관계의 새로운 모습.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결혼은 새로운 출발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동반자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독립성을 함께 지켜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시기 결혼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미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뚜렷이 자리 잡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집, 개인적인 취미, 하루하루의 루틴이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삶에 상대방의 습관, 생활 방식 기대치까지 자연스레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서로의 경계와 공간,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 부부라면 경제적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나이가 든 부부는 이미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결혼에서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보다도 서로의 기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의견 차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감정 경험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든 이혼을 겪은 분들은 그 기억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역시 각자의 지난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대화 방식이나 애정표 표현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결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종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 몸에 밴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 상태로 독립심이 강했고 그에게는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나온 과거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결혼의 독특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는 솔직한 대화와 이해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생활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혹시 집을 함께 쓰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랜 삶이 얽히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오해나 실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재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상속 계획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일정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 혹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원하던 대로 자산이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본인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의료 결정권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치료나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큰 긴장감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사전연명 의료 이향서, 나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두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혼전계약서라니 낭만이 깨지는 것 같아 라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재혼 과정에서 더 큰 안심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경제적 책임까지 혼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순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길 자산이 많았던 그녀는 혹시라도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경제적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 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겪게 될 혼란이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결국에는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행복의 정의.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종종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온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즐기며 진정한 만족을 찾는 데 중심을 둡니다. 이제
재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반자와 일상을 나누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재혼을 준비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다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만족감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그 행복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고 예상보다 불편한 제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 패턴의 궁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하루 일과 여행 스타일, 사회적 관계 관리 방식까지 자신만의 루틴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보다는 마찰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계획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선호합니다. 상대방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상철 씨는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동반자가 생기면 그간의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 믿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아내는 여행과 외출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원했지만 박 씨는 조용한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박 씨는 혼자일 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전통적인 결혼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더 행복할까요? 혹시 따로 살면서도 신뢰와 애정을 이어가는 형태가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평온과 만족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주고 키워주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분명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실적인 요소들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가족관계의 감정적인 기대,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까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시기의 결혼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통해 깊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과 잘 맞아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나 사회가 말하는 정답에 맞추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행복이 무엇인지 꺼내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